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기초 활용 방법 강의를 맡은 박철우 강사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떻게 여러분 첫 번째 강의 잘 듣고 오신 거 맞죠? 오늘 두 번째 강의 때도 제가 또 유용한 꿀팁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부분은요. 우리가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를 많이 쓰잖아요. 카메라로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동영상도 많이 찍으시고 또 사진첩에 이제 수많은 사진 영상들이 지금 저장이 돼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관리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카메라 앱을 한번 제가 바로 열어볼게요. 카메라 앱을 한번 쭉 열어보면 자, 이렇게 이제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진 메뉴가 있고 그 옆에 동영상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사진, 동영상 요거는 언제 찍는다는 거는 아시겠죠? 지난번에 제가 어떤 강의를 하는데 동영상을 한 번도 안 찍어 보셨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라도 그런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동영상 모드로 놓고 찍으시면 되고 사진 모드로 놓고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촬영을 하실 때 이 두 손가락으로 또 이 부분을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확대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요즘에는 확대가 뭐 100배까지도 됩니다. 100배. 예, 지금 제 스마트폰은 10배까지인데 여러분들 100배까지 최신 스마트폰은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거 이제 축소는 차라리 괜찮아요. 뭐 0.5배면은 이게 화각을 좀 넓게 잡은 거라서 가까운 것도 좀 멀찌감치 보이는 이런 이제 광각 모드라고 하는데 이런 건 괜찮은데 너무 확대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해상도가 좀 떨어지죠. 제가 이런 거를 한번 놓고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정상 지금 비율이라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데 요거를 쭉 확대를 하면은 작은 글씨도 굉장히 크게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보시면 해상도가 좀 떨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확대 기능은 쓰지 마시고 내가 어떤 장면을 촬영을 하실 때 내가 직접 가까이 가서 촬영할 수 있으면은 가서 촬영을 하시는 게 맞아요. 멀찌감치 해서 이걸 확대해서 찍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렇게 되면 해상도에 손실이 좀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왼쪽에 보시면은 설정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설정.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세로로 보면은 이제 상단에 보이는 거고, 그렇죠? 설정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그 카메라 설정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뭐 이거 하나하나를 제가 설명드리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쭉 내리다 보면 이제 수직 수평 안내선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뭐 요게 조금 다르게 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격자라고 써 있을 수도 있고 3곱하기3 뭐 안내선 이렇게 써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체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그게 무슨 차이냐면 자, 나와 보시면 자, 보이세요? 이렇게 지금 실선이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3곱하기3에 실선이 보이시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럼 이런 게 이제 언제 유용하냐면요. 이렇게 어떤 피사체들을 촬영할 때 내가 수평 맞추기에도 좋고 균형 잡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제 요게 좀 혹시 꺼져 있으면요. 요거 좀 체크를 해서 활성화를 좀 해 놓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릴게요. 그럼 찍으실 때 아무래도 가이드선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떠 있다고 해서 뭐 촬영되는 그 사진의 영상에 이 실선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뭐 그건 오해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 메뉴에 없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거기에 사진 크기, 뭐 동영상 크기 이런 메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해상도라고 화질이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 뭐 따로 안 건드리셔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술이 굉장히 좋아서 엄청나게 높은 그 초고 해상도까지도 지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크기가 또 커진단 말이에요. 그 사진 파일의 크기도 커지고 동영상 파일의 크기도 커지고 그러니까 요 설정은 거의 기본 그대로 두셔도 전혀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모르고 설정을 좀 바꾸셨다 그러면 사진 해상도는 그냥 사진은 솔직히 최대로 두셔도 돼요. 사진은 최대 해상도로 두셔도 상관없으니까 혹시 내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해상도가 뭐 제일 낮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굳이 낮게 설정하고 찍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 동영상은 거기 이제 풀 HD 또는 FHD 이런 말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1080p 이런 말들이 있으면 무슨 외계어 같기도 한데 이게 해상도거든요. 그 기본 해상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일 높은 해상도로 설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 파일 크기가 너무 커지니까. 그 다음에 동영상 모드는 뭐 동영상 모드로 놓고
촬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설정은 뭐 크게 안 만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잘못 또 설정을 괜히 활용을 하시면 또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초 활용 방법 강의에서는 너무 많은 것을 알려드리진 않을게요. 꼭 필요한 것 위주로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진을 한번 제가 요거를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찍어 볼게요. 근데 사진을 찍으실 때도 뭐 이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한 이론을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너무 솔직하게 찍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찍으실 때 보면 이렇게 그냥 그러면 이게 뭐 이 정보를 전달해 주는 목적으로는 뭐 괜찮겠지만 너무 좀 멋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멋을 내려면 살짝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너무 중앙에 배치를 해버리면 멋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좀 치우쳐 놓고 찍으시면 조금 보기 좋은 이런 사진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좀 간단하게 일단 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동영상도 마찬가지. 내가 이 빨간색 녹화 시작 버튼을 누르면 그때부터 이제 동영상이 촬영이 되는 건데 뭐 누구 사람한테 뭐 인터뷰 같은 걸 이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친구한테 여기 지금 뭐 여행을 같이 왔는데 친구야 너의 기분을 한번 얘기해봐 이러면서 동영상 이제 시작 버튼을 딱 누를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너무 급하게 누르시면 안 돼요. 그 말은 친구한테 자 친구야 말해봐 하면서 동영상 시작을 딱 눌러버리면 이게 그 친구가 또 하필이면 말해봐 라고 하는 순간부터 말을 딱 해버리면 이게 앞부분이 동영상 잘릴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항상 여유 있게 미리 딱 눌러놓고 동영상이 시작된 상태에서 친구한테 자 친구야 말해봐 이렇게 해야 나중에 필요한 부분을 온전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그거 좀 팁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렇게 촬영하신 사진이나 동영상은요 바로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 그 하단 왼쪽에 보시면은 요 버튼이 있으니까 바로 찍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만 확인하시면 예전에 찍은 것들을 확인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갤러리 앱을 열으세요. 사진첩 열으셔서 거기서 보시면 되는데 자 앨범으로 정렬해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카메라라는 앨범이 있어요. 카메라 왼쪽 상단에 지금 보이시죠? 그게 내 스마트폰 카메라 앱으로 촬영한 사진 동영상들은 다 무조건 이쪽 앨범으로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찍으신 거면 이 카메라라는 앨범 안에서 다 찾으시면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사진을 한번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또 하단에 보시면 여러 가지 또 메뉴들이 있어요. 뭐 하트 표시도 있고 연필 표시도 있고 뭐 공유하는 버튼도 있고 삭제 버튼도 있고 그쵸? 항상 삭제는 신중하셔야 됩니다. 이게 삭제하면은 뭐 요즘 스마트폰들은 휴지통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바로 삭제되지 않고 일단 휴지통에서 어느 정도 보관을 해줘요. 그럼 다시 내가 복구도 할 수 있는데 조금 예전 스마트폰일 경우에는 휴지통이 없어서 삭제 누르면 다시 복구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전문가의 손길을 구하면 이게 가능하긴 한데 또 비용도 발생하고 이러니까 항상 삭제를 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럼 거기에 연필 모양 버튼이 있습니다. 연필 모양 눌러보면 요즘에는 이렇게 사진을 이 갤러리 안에서도 보정이 가능해요. 보정이라는 게 가능해서 뭐 회전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좌우를 뒤집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이즈를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요. 자르는 것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또 기능들, 뭐 필터 같은 것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을 조금 못 찍어도 여기서 일부 보완이 가능한데 이거는 말 그대로 보완일 뿐이에요. 사진을 그냥 아무렇게나 찍어놓고 완전히 멋지게 전문가가 찍은 것처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항상 보정은 보정일 뿐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장 누르실 수 있고 나중에 언제든지 원본으로 다시 돌릴 수도 있고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스마트폰은 저랑 이 메뉴 자체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스마트폰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마시고요. 똑같은 지금 사진첩으로 오셔서 사진 선택하고 보면은 그 버튼들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겁먹지 마시고 한번 과감하게 눌러 보십시오. 뭐 잘못 뜨면은 다시 뒤돌아오면 되니까 너무 겁먹지 않는 거. 이것도 이제 스마트폰을 조금 여러 가지 기능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촬영하신 동영상, 동영상도 한번 열어보면 동영상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앞뒤를 좀 잘라내고 싶을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찍은 동영상을 누군가한테 보내주고 싶은데 너무 이게 앞뒤 이제 지저분한 것들이 막 촬영이 많이 돼서 중간에 딱 일부분만 좀 잘라서 보내고 싶다. 이런 기능은 사실 갤러리에 있는 기능을 쓰셔도 되고, 우리 카카오톡으로 보낼 때는 카카오톡에서도 동영상을 이렇게 잘라서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한번 다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갤러리에서 하단에 보시면 또 연필 모양 버튼이 있어요. 그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동영상 앞뒤에 보시면 하얀색 버튼 보이시죠? 하얀색.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지금 앞을 잘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앞을 잘라낼 수 있고 뒷부분도 이렇게 줄여가지고 잘라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어둡게 처리가 된 부분은 잘라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해서 내가 상단에 이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것도 역시 동영상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10분을 촬영을 했어도 10분까지 너무 기네요. 네, 1분 정도 촬영을 했으면 그 중간에 한 알짜배기 한 10초 정도만 이렇게 잘라서 저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잘라서 저장을 하시면 새롭게 저장이 됩니다. 원본이 잘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새롭게 저장이 돼요. 그런데 일부 또 스마트폰에서는 원본에서 이걸 다듬을 거냐, 아니면 새로운 어떤 하나의 영상으로 저장을 해줄 거냐, 이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도 돼요. 자, 카카오톡으로 보낼 때 동영상을 또 잘라서 보내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카오톡을 실행을 해서 자, 친구랑 이제 채팅 목록으로 지금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플러스 누르고 앨범 눌러서 여기에서 영상 하나를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동영상이 지금 하나 있는데요. 아래쪽을 좀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하단에 메뉴들이 좀 보여요. 그럼 거기에 가위 버튼 보이시죠? 가위 버튼 누르셔서 여기서도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앞을 자를 수도 있고 뒤를 자를 수도 있어요. 뭐 중간을 잘라내기는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전문 동영상 편집 그 프로그램에서 하셔야 되고, 일단 앞뒤 자르는 거라도 좀 필요하신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앞이나 뒤를 이렇게 필요한 만큼만 잘라서 요만큼 지금 노란색 영역으로 선택된 부분만 누군가한테 보내줄 수 있다는 거죠. 상단에 오른쪽 상단 전송을 누르시면 지금 내가 딱 그 노란색으로 영역을 잡은 부분, 그 구간만큼만 사람들한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친구랑 그냥 1대1 채팅도 마찬가지고 단체 이 방도 있죠. 단체 채팅방에서도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그럼 다시 갤러리로 돌아와서요. 갤러리 한번 이 앨범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 앨범이라는 거는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앨범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만드실 경우가 생기냐면 이 앨범들을 잘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진들을 그때그때 찾기가 쉬워요. 근데 앨범 정리를 안 하시면 사실 예전에 찍은 이런 사진들을 찾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진 영상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앨범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관리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앨범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필요한 사진이나 영상을 이렇게 모아놓는 그 방법을 지금 한번 시연을 해드려 볼게요. 보통 앨범의 그 오른쪽 상단 쪽에 보시면 이렇게 점점점 메뉴가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앨범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셔서 앨범 생성이 가능해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내가 좋아하는 사진, 내가 좋아하는 사진이라고 한번 앨범을 만들어 볼게요. 추가. 자, 그러면 앨범이 하나 만들어졌죠. 근데 이렇게 그냥 빈 앨범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앨범 만들자마자 그러면 그 앨범에 넣을 사진이나 영상을 선택하라라고 뜰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 스마트폰은 그냥 비어있는 앨범도 만들 수 있는 상태죠.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자, 예를 들면 카메라 앨범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4개를 방금 만든 그 내가 좋아하는 사진 앨범으로 집어넣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 사진 하나를 길게 일단 누르시면요, 이렇게 다중 선택이 가능해요. 다중 선택. 예. 그래서 그 동그라미가 사진별로, 영상별로 다 표시가 되죠. 거기에서 옮기고 싶은 사진이나 영상을 이렇게 선택. 그러면 왼쪽 상단에 지금 4개가 선택되어 있다고 표시가 되죠. 거기서 뭐 더 선택을 하셔도 돼요. 나 이 사진도 넣고 싶다. 5개. 그리고 요 사진도 넣고 싶다. 그리고 나 요 영상도 넣고 싶다. 이렇게 지금 7개인데 혹시 잘못 선택한 거 있으면 다시 선택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 하단 오른쪽 또는 여러분들 오른쪽 상단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점점점 누르시면 앨범으로 복사 또는 앨범으로 이동이라는 메뉴가 있으실 거예요. 자, 앨범으로 복사는 이 원본을 이 위치 그대로 두고 다른 앨범에 하나 복사본을 이제 보낸다는 거고, 이동은 이 앨범에서는 사라지면서 다른 앨범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저는 복사를 더 권장을 하지만 여러분 이제 복사를 많이 하시다 보면 똑같은 사진이나 영상이 여러 앨범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용량, 저장 공간을 이중으로 잡아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동을 하셔도 됩니다. 앨범 관리를 잘 하신다 그러면 이동도 괜찮아요. 그렇죠? 저는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느 앨범으로 복사할 건지를 이제 선택하라고 뜨는 거예요. 지금 상단에 앨범으로 복사라고 돼 있고, 여기서 이제 뭘 하라는 건지 이렇게 이제 난감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앨범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만들어 놓은 내가 좋아하는 사진이라는 앨범을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이 앨범 말고 다른 새로운 앨범에다 넣고 싶다 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만들기를 누르셔서 여기서 또 앨범을 만드셔도 돼요. 자, 여기다 그러면 제가 테스트라고 그냥 하나 만들어 볼게요. 테스트. 그렇게 해서 추가를 누르면 바로 그 테스트 지금 앨범으로 지금 내가 현재 선택한, 보이시죠? 이미지 5개, 동영상 1개가 이 앨범으로 지금 복사가 된 거예요. 제가 복사를 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앨범을 관리를 좀 하실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이게 좀 사진 찾기도 편하고 동영상 찾기도 편하기 때문에 저는 앨범 관리를 좀 해보시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안 쓰는 앨범, 내가 만든 앨범이 아닌데 어떤 앱을 이렇게 쓰시다 보면 앱에서 자동으로 그 앨범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보다가 나 이 앨범을 그냥 좀 없애고 싶은데 헷갈려서, 그쵸? 그런 경우는 이 앨범 목록에서요, 그 삭제하고 싶은 앨범이 있으시면 꾹 누르시면 여기 선택이 돼요. 그러면 왼쪽 상단에 지금 1개 선택됐다라고 뜨죠. 그럼 하단에 또 삭제 버튼이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앨범 자체를 여기서 삭제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이시죠? 앨범 1개를 휴지통으로 이동할까요? 저장된 항목 2개. 이게 이제 만약에 복사된 사진이나 영상이라 그러면 삭제하셔도 되겠죠. 원본은 또 다른 앨범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이동한 사진 동영상이어서 이 앨범 안에 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삭제하시면 좀 위험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진 동영상까지 또 다 사라지는 거니까 항상 이거를 이렇게 물어봐요. 정말로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니까 거기서 문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이게 지금 원본이 그러면 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건 취소를 하시고, 그럼 일단은 그 앨범으로 들어가서 이 2개의 지금 갖고 있는 거를 다른 앨범으로 안전하게 이동을 시켜놓고 이 앨범만 삭제를 하시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 지금 집중 잘하고 계신 거 맞죠? 이게 지금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고 있나요? 이 앨범 관리하는 거를 이제 감을 좀 잡으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 갤러리에서 앨범 만들고 앨범으로 필요한 사진이나 영상을 또 옮기거나 복사하는 이런 방법, 그리고 앨범 자체를 또 삭제하는 방법, 이런 거를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좀 유용하셨나요? 자, 그럼 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실 때 이 기능 말고 어떻게 찍어야 좀 이게 초보 같지 않고 좀 그래도 있어 보이게 찍을 수 있을까? 이게 좀 늘 고민이시죠. 그래서 좀 아주 기초적인 이론이긴 하지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촬영하시는 사진, 동영상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방법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샷의 흐름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인물을 촬영하실 때 어떻게 촬영을 해야 이게 좀 내가 강조할 부분을 강조하고 그저 배제할 부분을 좀 배제하고 의도를 좀 정확하게 담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왼쪽 상단에 익스트림 클로즈업부터 해서 그 다음 클로즈업, 바스트샷, 웨이스트샷, 니샷, 풀샷, 롱샷, 익스트림 롱샷까지 이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익스트림 클로즈업은 말 그대로 아주 가깝게 촬영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인물뿐만 아니라 어떤 사물이나 뭐 풍경을 찍을 때도 뭐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아주 가까이서 뭔가를 찍을 때 있잖아요. 자, 가까이서 찍는다는 건 뭐예요? 그것만 강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쵸? 그것 말고는 다른 것들은 굳이 이 시선을 분산시킬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정말 가깝게 촬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제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익스트림 클로즈업에서, 클로즈업은 조금 뒤로 피사체와 카메라와의 거리가 좀 멀어진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강조의 의미가 조금씩 덜해지면서
또 배경이 좀 이제 같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들과의 어떤 연관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에펠탑, 파리에 있는 이제 에펠탑 앞에 갔다라고 쳐볼게요.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에펠탑이 이제 높잖아요. 그럼 거기 앞에 가서 친구한테 나 여기 앞에서 좀 사진 찍어줘. 그러면 이게 전체가 다 나오려면, 에펠탑이 전체가 다 나오려면 가까이에서는 전체가 다 안 나올 거야.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멀찌감치 가가지고 찍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롱샷이나 익스트림 롱샷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는 그냥 에펠탑 전체 다 안 나와도 되니까 그냥 이 부분이라도 다 보이게 한 허리 정도로 찍어줘. 이게 이제 웨이스트 샷이 되는 거예요. 허리 정도. 그리고 나 좀 가깝게 찍어줘. 이러면 이제 바스트 샷 정도, 가슴 정도로 인물을 잘라서 촬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물을 촬영할 때도 아무 데서나 그냥 이제 잘라서 촬영하면 안 되고, 이게 어느 정도 부위가 정해져 있어요. 클로즈업, 표정이 잘 드러나게 바스트, 가슴, 웨이스트, 허리, 니샷은 무릎, 풀샷은 전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 용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런 것들 좀 머릿속에 두시고 인물을 촬영하실 때 웨이스트 샷 정도로 찍으려고 딱 구도를 잡았는데 조금 배경이 좀 더 보이는 게 멋있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뒤로 가시던 아니면 그 피사체를 좀 거리를 조절을 하시던 해서 다시 좀 구도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샷의 어떤 크기나 이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실 때 고민을 해보고 촬영한다. 사실은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요즘에는 디지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냥 솔직히 막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예전에 필름 카메라 한번 써보신 적 있나요? 필름 카메라는 딱 그 장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을 때도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여서 아껴서 촬영하셨잖아요. 그쵸? 그때 어떤 기분으로 미리 한번 구도를 좀 잡아보고 오케이, 요 구도 찰칵. 동영상도 마찬가지. 예전에 그 테이프 시절에는 이거 막 그냥 찍지 못했어요. 테이프가 어느 정도 정해진 분량이 있으니까. 그쵸? 근데 요즘엔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막 그냥 길게 촬영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스마트폰 저장 공간이 꽉꽉 차고. 그쵸? 그래서 미리 한번 계산해보고 요 정도 찍으면 좋겠다. 미리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카메라 앵글인데 이 말 자체가 좀 어렵긴 하지만 각도예요. 각도. 그렇죠? 제가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여러분을 정면으로 찍는다. 그러면 이제 지금 카메라 렌즈와 요 카메라 렌즈를 이제 똑같이 일치를 시키면 이렇게 촬영이 되는 거고, 만약에 저 높이에 있는 거를 내가 밑에서 이렇게 찍고 싶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려 찍게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로우 앵글입니다. 로우 앵글. 그렇죠? 그리고 저기 밑에 있는 거를 내가 이렇게 찍고 싶다. 보통 이제 강아지를 만약에 키운다 그러면 강아지는 보통 바닥에 있으니까 내가 서 있는 상태에서 찍는다 그러면 하이 앵글이 되어 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늘을 찍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로우 앵글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인물을 촬영하거나 이럴 때 어떤 특별한 의도를 주고 싶지 않으면 눈높이를 좀 맞춰서 촬영하시는 게 안정적인 앵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아이레벨. 요게 이제 아이레벨의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무난한 앵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로우 앵글은 밑에서 위로 올려 찍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피사체를 좀 커 보이고 웅장한 느낌을 주는 그런 의도가 있을 때 이런 로우 앵글을 또 찍을 수가 있고 그런 의도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거는 내가 아이 레벨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땐 또 로우 앵글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하이 앵글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 찍는 건데 지금 오른쪽의 사진처럼 전체적인 풍경을 담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하이 앵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의도를 준다고 하면 이 피사체를 좀 작아 보이게 하는 효과. 우리가 셀카를 찍을 때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 찍어야 좀 이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도 하이 앵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 레벨, 로우 앵글, 하이 앵글 이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떻게 촬영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그냥 생각 없이 찍지는 마시라는 거죠. 그렇게 찍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찍었을 때 그 결과물이 사실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미리 좀 고민해보고 촬영한다. 요 정도의 좀 생각을 가지고 촬영하셔도 결과물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헤드룸이라는 건데 인물을 촬영을 하실 때 그 카메라 안에 이제 인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머리 위에 살짝 여백을 주고 촬영하는 거를 그 헤드룸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만 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주실 필요도 없고 너무 많이 주거나 헤드룸이 너무 없거나 하시면 이게 조금 뭔가 엉성해 보이는 게
바로 이 헤드룸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노즈룸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노즈가 코잖아요. 코. 그렇죠? 그러니까 인물이 이렇게 살짝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우리가 결혼식장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촬영하시는 분이 자 몸을 좀 살짝 옆으로 해보세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경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찍어주는데 그 사람이 몸을 좀 이쪽으로 틀어봐 하면은 그 몸을 향하고 있는 방향으로 여백을 좀 주는 게 안정적이라는 거죠. 이게 노즈룸이에요. 여기 예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몸이 향하는 방향의 반대쪽을 주면 조금 어색해 보일 수 있다. 요거까지 아시면 여러분은 좀 멋진 사진, 영상 촬영가가 될 수 있다는 거, 그죠? 자, 황금 비율까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황금 비율. 황금은 좋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아까 제가 안내선을 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렸는데 그 안내선을 켜놓고 촬영할 때 보면 이 교차점이 있어요, 그죠? 4개의 교차점이 나오는데 그쪽에다가 피사체를 배치해 놓고 촬영하시는 거를 우리가 황금 비율 또는 황금 분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촬영하실 때 피사체를 중앙에 두지 마세요. 중앙에 두지 마시고 무조건 한쪽으로 치우친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아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반드시 중앙에다 놓고 뭐 증명사진 같은 걸 찍는데 그건 한쪽에 놓고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야 뭐 중앙에 놓고 찍으셔도 되지만 이게 어떤 조금 내가 그래도 멋을 좀 내고 싶고 조금 어떤 감성을 넣고 싶고 그래도 작품 같은 이게 여러분들이 촬영하시는 사진 하나 영상 하나를 다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단순히 그냥 찍는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항상 작품을 담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촬영하시는 게 훨씬 결과물이 또 달라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 황금 비율까지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또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될 4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 동영상을 촬영하실 때가 더 중요해요. 비행기 모드 여러분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스마트폰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스마트폰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시면 이 비행기 모양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상단에. 그쵸? 그걸 누르면 이게 비행기 모드예요. 비행기 모드. 그러면 비행기 모드라는 거는 우리가 비행기 타면 전화가 돼요? 안 돼요? 아직까지는 전화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비행기 모드는 전화를 차단시키는 거거든요. 왜 전화를 차단하냐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중간에 전화가 와버리면 촬영이 거기서 끊겨버려요. 동영상 촬영이. 그러면 중요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혼신을 다해서 촬영을 하는데 누가 하필이면 중간에 전화가 온다. 한창 찍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또 거기서 촬영이 탁 중단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 중요한 촬영을 하실 때는 비행기 모드로 놓고 촬영을 하시고 촬영이 끝나면 또 다시 비행기 모드를 꺼야 전화가 또 오니까 이게 혹시 또 안 끄고 며칠 지나버리면 또 주변 지인들이 또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연락이 안 되니까. 그쵸? 그 다음에 렌즈 부분이 얼룩이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항상 렌즈를 좀 깨끗하게 닦으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2개예요. 요즘에는 이 뒤에도 카메라가 있고 이 앞에도 카메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셀카 찍을 때 보면 이렇게 앞면 카메라로 촬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찍을 때 후면 카메라를 쓰느냐 전면 카메라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렌즈를 닦으셔야 돼요. 만약에 후면 카메라를 촬영할 건데 앞면만 열심히 닦으면 안 되고 반대의 상황도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그 카메라 렌즈 부분을 깨끗하게 손으로 닦으면 안 돼요. 이렇게 천 같은 걸로 닦으시면 좀 좋겠죠. 그 다음에 저장 공간하고 배터리 요거 체크를 또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저장 공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이런 거에 이제 재미를 느끼시다 보면 저장 공간이 또 금방 찰 수 있어요. 특히 동영상은 더 이 용량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항상 꽉 차지 않게끔 뭐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삭제를 하셔도 되는데 항상 삭제는 주의하시고 어딘가에 좀 욕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컴퓨터로 옮겨 놓는다든가 요즘엔 뭐 클라우드라고 해서 너무 또 많이 들어가나요? 클라우드라고 해서 이제 가상 어떤 공간이 있어요. 우리가 실제 존재하진 않지만 가상 인터넷 공간에 내 사진이나 영상을 이렇게 업로드 해 놓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걸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그런 쪽에다가 이제 백업을 좀 해 놓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어떤 방식으로든 또 요즘에 스마트폰에 이렇게 조그만 메모리 칩을 끼울 수 있는 스마트폰도 있거든요. 그런 걸 끼워서 메모리를 좀 확장을 해 놓고 사용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배터리 관리 당연히 잘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또 배터리가 나가버리면 촬영이 한창 되고 있는데 거기서 또 끊겨버릴 수 있겠죠.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 배웠던 거 유용하셨나요? 우리가 이제 사진, 동영상을 요즘엔 정말 많이 촬영을 하시니까 오늘 좀 최대한 많은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또 3강에서 역시 또 알찬 강의로 찾아오겠습니다.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